뉴욕과 뉴저지에서 이민 세관 단속국의 체포가 7월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가 고가 세컨드홈에 부과하는 추가세에 거주 증명 제출 기한을 오는 10월 6일까지 다시 연장했습니다. 뉴욕시가 위험한 주거 환경에 놓인 세입자들의 긴급 수리 요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주택법원에 새로운 패스트트랙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식료품 지원금 등 정부 복지 혜택을 지급받는 앱카드의 정보를 탈취해 지원금을 가로채는 스키밍 범죄가 전국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는 PCB뱅크 제공입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이민 세관 단속국의 체포가 7월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확대와 함께 두 지역의 아이스 체포 건수가 6월부터 빠르게 늘었고 7월에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특히 뉴욕과 뉴저지 모두 단속 초기보다 거리와 직장 등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체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스는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와 범죄 전력자를 주요 대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체포 대상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이민자들도 포함됐습니다. 최근 단속은 뉴욕시뿐 아니라 롱아일랜드와 웨스트체스터, 뉴저지 북부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법원 출석이나 직장 출근 등 일상생활 과정에서 체포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민자들이 의료기관이나 학교, 정부기관 방문까지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아이스는 체포 대상자가 연방이민법을 위반한 사람들인 만큼 뉴욕과 뉴저지의 이른바 피난처 정책과 관계없이 단속을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7월에 급증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뉴욕 뉴저지 아이스 체포 규모는 지난해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가 고가 세컨드홈에 부과하는 추가세에 거주 증명 제출 기한을 오는 10월 6일까지 다시 연장했습니다. 시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과세 가능성이 있다고 통보받았던 주택 소유주 가운데 1,210명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돼 추가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금까지 2,892건의 이의 신청이 승인됐으며 2,652건은 아직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정부는 2025년 뉴욕주 세금 자료를 토대로 새롭게 확인한 주택 소유주 약 1만 800명에게도 오는 31일까지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가세는 별도의 주거지를 보유한 고가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시행 초기 약 90만 건의 부동산이 잠재적 대상 명단에 포함되면서 실제 거주자들에게까지 통지서가 발송됐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뉴욕시는 해당 명단의 대부분이 최종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홈페이지에 추가하고 당초 8월 말이었던 거주 증명 기한을 9월 18일에 이어 다시 10월 6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주택 소유주 측은 시정부가 주정부 세금 자료를 먼저 검토했다면 혼란을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번 세금 시행을 둘러싼 법원의 구두 변론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위험한 주거 환경에 놓인 세입자들의 긴급 수리 요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주택법원에 새로운 패스트트랙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25일 발표된 지침에 따라 시에서 가장 위험한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르면 소송 당일 법원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법원에 답변해야 하는 기간도 소송 제기 후 5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심각한 건물 결함에도 수리가 지연되면서 세입자들이 장기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주택법원은 이번 절차가 모든 주택 분쟁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주거 환경에 놓인 세입자들이 우선적으로 사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렌트 안정 아파트 소유주들을 대표하는 뉴욕 아파트협회는 세입자의 수리 요구만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장기간 렌트를 내지 않는 세입자를 상대로 한 건물주의 소송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수리가 시급한 아파트를 둘러싼 세입자와 집주인 간 분쟁 처리 기간이 실제 얼마나 단축될지가 주목됩니다. 식료품 지원금 등 정보복지 혜택을 지급받는 EBT 카드의 정보를 탈취해 지원금을 가로채는 스키밍 범죄가 전국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방 비밀 경호국 US 시크릿 서비스에 따르면 결제 단말기와 ATM을 이용한 해당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액은 연간 1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범죄자들은 단 한 개의 불법 복제 장치를 이용해 최대 100만 달러의 복지 자금을 가로챌 수 있으며 시민들은 피해를 입어도 연방정부의 임시 보상 프로그램이 종료되어 피해액을 복구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에 신용카드들은 보안성이 높은 EMV 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당수의 EBT 카드는 여전히 마그네틱 선을 이용해 결제합니다. 마그네틱 카드는 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으며 이러한 취약성을 이용해 범죄자들은 실제 카드 결제기에 똑같이 생긴 가짜 장치인 스키머를 더 씌웁니다. 이후 이용자가 카드를 긁으면 마그네틱 카드 정보가 복사되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과정까지 기록됩니다. 연방 비밀경호국 뉴욕 지부는 지난 6월 말부터 브루클린, 퀸즈, 브롱스 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했으며 1000개의 업소를 방문해 불법 스키밍 장치 35개를 제거했습니다. 당국은 이를 통해 잠재적으로 3,650만 달러의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연방 비밀경호국은 EBT 카드 이용자들에게 결제 전 단말기를 자세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카드 투입구나 키패드가 헐겁거나 지나치게 두꺼우면 사용하지 않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월 임대료가 1,500달러 미만부터 시작하는 어포더블 아파트들이 새롭게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주택 복권을 통해 브루클린과 브롱스에 위치한 여러 신규 주택의 스튜디오와 1, 2베드룸 등이 공급되며 일부 아파트는 최근 뉴욕시의 높은 시장 임대료와 비교해 크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됐습니다. 다만 누구나 해당 임대료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 건물별로 정해진 가구원 수와 연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정된 입주자는 소득 확인과 자산 등 추가 자격 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주택 복권은 신청자가 많다고 먼저 접수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모집 기간 안에 신청하면 동일하게 추첨 대상이 됩니다. 일부 건물은 해당 지역 주민이나 뉴욕시 공무원, 장애인 등에게 일정 비율의 우선권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신청자는 뉴욕시 하우징 커넥트에서 각 아파트의 임대료와 소득 범위, 가구 규모, 신청 마감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이나 심사 과정에서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메타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유도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47개 주들과 170억 달러에 합의했습니다. 26일 메타는 이번 합의에 따라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자사 플랫폼에 새로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청소년의 스크롤 사용 시간 제한 및 부모 동의 없이는 특정 안전 설정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또한 취해야 합니다. 메타가 패소할 경우 벌금과 배상금은 최대 1조 4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주정부들은 약 2천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메타가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면서 막대한 배상금을 지출할 위험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2023년 47개 주는 메타가 청소년들이 중독되도록 SNS를 설계하고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 이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총 6주 일정으로 이달 18일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연방국무부가 영사 담당자들의 비자 심사 강화 교육을 이유로 전 세계의 모든 대사관과 영사관의 비자 면접을 일시 중단함에 따라 오는 9월 가을 학기 개강을 앞둔 유학생과 기업 출장자들의 발이 묶이는 큰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무부는 전 세계 공관에서 글로벌 심사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교육 일정에 맞춰 기존 면접 예약을 일괄 조정 및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적 부조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신청자를 철저히 걸러내고 비자 신청자를 보다 일관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입니다. 비자 면접을 예약했던 신청자들은 구체적인 기약 없이 새 날짜는 추후 통보된다는 일방적인 안내만 받고 있습니다. 면접이 연기된 유학생들은 DHS 교육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대로 면접 예약 사이트가 다시 열리므로 대사관 비자 신청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개강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I-20와 학교 측 서한을 준비해 대사관에 긴급 면접 요청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국에 설치된 AI 감시 카메라 시스템의 사생활 침해 및 악용 사례가 폭로되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AI 감시 카메라 기업 플록 세이프티는 전국에 12만 대 이상의 차량 번호판 자동 판독기를 설치해 매월 200억 건의 이동 데이터를 기록해 왔습니다. 이를 이용해 일부 경찰관들은 헤어진 연인, 아내, 유명 배우들을 무단 추적하고 스토킹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워싱턴 포스트의 탐사 보도를 통해 대거 드러났습니다. 해당 폭로에 격분한 시민들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플록사의 기업 연례회의장으로 몰려가 항의 시위를 벌였으며 전국적으로 산탄총이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동원해 AI 카메라를 직접 파손하는 시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심을 의식해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초당파적으로 AI 감시망 규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팀 버책 공화당 하원의원은 연방정부의 플록 카메라 구매 금지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선거 후보들은 집권 공화당이 감시 카메라 도입을 옹호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역 협상 결렬 이후 미국과 캐나다가 대규모 보복 관세를 주고받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가 국내 중간선거 승부처를 겨냥해 보복 관세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오하이오산 자동차 부품, 위스콘신주 치즈, 미러키에서 생산되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처럼 중서부 경합주를 대표하는 품목들이 보복 관세 대상에 올랐으며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은 직접적으로 이번 관세는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핵심 지역구를 압박하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캐나다는 미국산 2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들에게 15에서 5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는 캐나다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전체 금액의 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번 캐나다가 발표한 조치는 다음 달 8일부터 발효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캐나다산 관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양국은 해마다 9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물자를 주고받는 핵심 교역국이며 이번 무역 마찰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연방환경보호청 EPA가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발전소 건설을 계획할 때 거쳐야 했던 주민 의견 수렴 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을 전 세계 AI의 중심 국가로 만들겠다는 기조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EPA의 캐롤린 홀란 대변인은 이번 계획은 전국의 경제 발전과 에너지 패권을 지원하기 위한 허가 절차를 책임감 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EPA가 경미한 대기 오염원으로 분류하는 산업시설에 적용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데이터 센터, 자동차 정비소, 매립지, 제철소 등이 포함됩니다. 환경론자들은 경미한 대기 오염원이라는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해당 시설들은 연간 최대 250톤의 유해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어 공중보건 관점에서는 상당한 양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빅테크를 위한 특혜로 규정하고 반대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은행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퓨리서치 조사 결과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55%를 기록하며 조사 실시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상공회의소가 오는 10월 1일부터 사흘간 브로드 애비뉴 일대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펠팟 거리 축제를 개최합니다. 텍사스가 새로운 금융 거점으로 떠오르면서 골드만삭스에 이어 모건 스탠리 등 주요 월가 기업들의 이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애플이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구동에 특화된 신형 맥미니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예약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주차 문제로 아마존 배송기사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아마존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컨트리 음악의 전설 돌리 파튼이 향년 80세로 별세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간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미국 몬태나주에서 저녁 식사 자리에 예고 없이 나타난 40대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일가족 8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8월 소비자 신뢰지수 잠정치가 89.4를 기록하며 2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며 소나기와 뇌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8도, 최저 기온은 7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18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37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8월 26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